아침에 무심코 하던 이것 콩팥을 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무엇부터 하셨습니까? 혹시 아무 생각 없이 물 한 컵부터 드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듣고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좋다고 믿어왔던 습관 하나가 조용히 콩팥을 늙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콩팥은 아파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프다고 소리를 치지도 신호를 크게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올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실과 투석실을 오가며 수없이 봐온 장면입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이 말이 투석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병원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아주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비싼 약도 아니고 위험한 시술도 아닙니다. 여러분 집 부엌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 바로 꿀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꿀이 달기만 하지 그게 콩팥이랑 무슨 상관이야? 나이 들면 단 건 무조건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젊은 의사 시절에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은 교과서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라디오 듣듯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째, 꿀이 콩팥을 보호하는 작동 원리. 둘째, 꿀을 먹으면서 오히려 콩팥을 망치는 흔한 실수. 셋째, 콩팥을 쉬게 하는 꿀 섭취의 시간대. 넷째,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조합. 다섯째, 절대 꿀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적어도 지금보다 콩팥을 더 혹사시키는 일은 멈추게 될 겁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바쁜 장기 중 하나입니다. 피를 걸러내고 노폐물을 빼내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춥니다. 심장이 쉬지 않고 뛰듯 콩팥도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일할 힘이 점점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분은 70이 넘어서도 콩팥 수치가 안정적인데 어떤 분은 60을 넘기자마자 급격히 나빠질까요? 그 차이는 대부분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아침과 밤, 이 2시간대가 콩팥 건강의 갈림길이 됩니다. 꿀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오해부터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꿀과 설탕을 같은 범주로 묶습니다. 둘 다 달고 둘 다 당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몸속에서의 작용은 전혀 다릅니다. 정제 설탕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과 콩팥은 큰 부담을 받습니다. 반면 천연 꿀은 흡수가 비교적 완만하고 몸속에서 에너지로 쓰이는 과정이 다릅니다. 꿀에는 당분 외에도 다양한 효소와 미량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콩팥의 미세한 혈관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화로 인해 생기는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관여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꿀을 먹으면 콩팥이 다시 좋아지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망가진 콩팥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마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더 빨리 나빠지는 것을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 꿀을 언제 먹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때를 틀리면 독이 됩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간대는 아침입니다. 눈을 뜨고 바로 차가운 물을 들이키는 습관, 이것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밤새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자극은 콩팥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지근한 물에 소량의 꿀을 타서 천천히 마시면 몸은 부드럽게 깨어나고 콩팥도 서서히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씻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깨워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오후입니다. 식사 후 나른해지는 시간, 단 음료가 당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커피나 단 음료 대신 따뜻한 꿀 음료를 선택하면 혈당 변동을 줄이면서 피로감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자기 전에 먹으면 밤에 화장실 더 가는 거 아니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소량의 꿀은 밤사이 뇌와 몸이 안정되도록 돕습니다. 숙면이 깊어지면 오히려 야간 배뇨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양이 많으면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소량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꿀을 먹으면서 콩팥을 망치는 실수 정말 많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너무 뜨겁게 먹는 것입니다. 고온에서는 꿀의 유익한 성분이 거의 사라집니다. 이때 꿀은 그냥 단 물에 불과해집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양입니다. 몸에 좋다는 말에 욕심을 부리면 콩팥은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하루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품질입니다. 모든 꿀이 같은 꿀이 아닙니다. 당분만 많은 꿀은 콩팥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와 성분 표시를 확인하십시오. 이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꿀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말기 신장 질환으로 관리 중인 분,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분, 아주 어린 영유아에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가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의 한 예입니다. 이분은 밤마다 잠을 설치고 아침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검사 수치는 경계선에 머물러 있었고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부터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자극을 줄이고 밤에 긴장을 풀었습니다. 몇 달 후 수치는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잠을 제대로 잔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 차이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 콩팥은 조용히 일하다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일찍 돌봐야 합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당장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내일 아침에 선택 하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밤잠 설치는 분, 콩팥 걱정하는 분께 조용히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병원에서는 짧게만 지나가는 그러나 삶에는 큰 차이를 만드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기저질환이나 약물 복용 중인 분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